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저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중국 전용 AI 칩 수출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성능을 낮춘 블랙웰 프로세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블랙웰 제품보다 30에서 50%까지 성능을 낮춘다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 모델의 추론과 학습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최신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요. H20 칩은 블랙웰의 전작인 호퍼 GPU 기반의 제품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직전 세대, 그러니까 H100 칩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 저성능 AI 칩 H20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의 저성능 버전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젠스랑 CEO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블랙웰 기반의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된다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생산 물량까지 거의 매진이 돼서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HBM3E 8단 납품을 개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중국용 저전력 GPU RTX 프로 6000을 연말에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전자의 최신 그래픽 메모리인 GDDR7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발 대규모 수출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칩 확대를 시사한 건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오늘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 대가로 판매 수익 15%를 미 정부에 내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H20과 유사한 AI용 하위 버전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산업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지불하기로 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업 관행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의 존 물러나 의원은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전방의 방어선이며 정부가 중국의 AI 역량을 강화할 기술을 판매할 면허를 내주도록 장려할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안보 우려에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동맹국들의 미국의 국가안보 원칙은 적절한 값을 치르면 협상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게 합법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안보국은 수출통제 개혁법에 따라 수출통제를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허가 신청 관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 정부와 엔비디아가 맺은 계약 조항을 자세히 이제 따져봐야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인텔 리프탄 CEO를 만나서 다음 주에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 리프탄 CEO가 중국 공산당 및 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기업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난달 미 법무부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을 대리하는 위장업체들에게 반도체 제품을 불법 판매해 수출 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에 1억 4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때 당시 CEO가 바로 리프탄이었습니다. 탄 CEO는 또 최근까지 최소 2억 달러를 중국의 첨단 제조 및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태생의 중국계 미국인 탄 CEO는 지난 3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새 CEO로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의혹으로 지난 7일 탄시오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시오가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에 이제 인텔의 대규모 투자 단행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가 전월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가격 할인 경쟁을 자제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라는 경고가 제조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집계를 인용해 승용차와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한 중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보다 5% 감소한 126만 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매 부진이 제조사들의 전기차 가격 할인폭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 휘발유 자동차의 평균 할인율은 6월 17.4%에서 지난달 16.7%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가격 경쟁 탓에 자동차 산업 성장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자동차 제조사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 여파로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중국 내 50여 개 전기차 제조업체 가운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죠. 비아디, 리오토, 그 다음에 화웨이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아이토 정도 이 세 곳뿐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아디 주가는 오늘 소폭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2.15% 오른 42,71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7월 11일 종전 사상 최고치인 42,224포인트를 약 1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NTT와 도쿄전력, 미쓰비시 금융그룹 등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미쓰이 금속광업과 요코하마 고무, 그다음에 샤프 등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니혼계좌신문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 후퇴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가 일본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 조정 발표를 위한 최종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